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국어 시간에는 한국 문학의 정말 큰 어른이시죠. 박완서 작가님의 아주 특별한 수필 한 편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친절한 사람과의 소통인데요. 우리가 매일 걷는 이 평범한 길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멋진 글이에요. 자, 저와 함께 작가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한번 같이 느껴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혼자 조용히 걷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시끌벅적하게 같이 걷는 게 더 좋나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나는 어떤 편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따라가 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박완서 작가님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특히 작가님에게 그런 보물 같은 시간을 선물해 준 곳이 있었는데, 바로 아차산에 있는 아주 한적한 산책길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 길을 발견하고는 이 길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비밀 아지트를 찾아낸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고독을 만끽했던 거죠. 하지만 이 고독의 의미가 곧 아주 흥미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집 열쇠를 잃어버린 거죠. 자, 이 사건이 이 수필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작가의 생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자, 여기 칠판 한번 볼까요? 열쇠를 잃어버리고 나서 작가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당황했겠죠. 주머니에 있어야 할 열쇠가 어디 갔지? 하는. 근데 아무리 길을 되짚어가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난처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바로 답답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며칠 동안 그 아름다운 산의 풍경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잃어버린 열쇠만 찾으려고 땅바닥만 보고 걷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시선이 완전히 발밑에 갇혀버린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열쇠 찾는 건 거의 포기 상태였죠. 그러다 무심코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작가의 눈에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작품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잃어버렸던 그 열쇠가 길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땅에 둔 게 아니라요. 주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일부러 눈높이에 맞춰서 걸어둔 거였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이 작지만 정말 사려 깊은 배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순간 작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오직 나만의 것이라고 여겼던 이 산책길이 사실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죠.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의 이 작은 친절은요, 작가님에게 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수필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 이 수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들 별표 5개 쳐도 좋아요. 작가님은 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여기 왼쪽을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의 발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만든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길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길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길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만들어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열쇠를 나뭇가지에 걸어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작가님은 이 길이라는 개념을 우리 인생 전체로 넓혀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길도 결국 나 혼자 잘나서 걷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작가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산책길에서의 고독의 의미도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열쇠 사건 이후로 작가님이 느끼는 고독의 성격이 180도 바뀌어요. 예전의 고독이 그냥 외롭게 혼자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감미로운 고독이 됩니다. 여러분, 고독은 보통 쓸쓸하고 외로운 건데 감미롭다, 즉 달콤하다고 표현했어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우리 이런 표현법 뭐라고 배웠죠? 네, 맞아요. 바로 역설법입니다.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 거죠. 몸은 비록 혼자 걷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꽉 찬 것처럼 달콤하게 느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작가님이 발견한 감미로운 고독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님의 경험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작가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저마다의 인생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이 만든 길을 경험해 본 적 없나요? 예를 들면 내가 타려고 뛰어가니까 누가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꾹 눌러주고 있었다거나 길에서 뭔가를 떨어뜨렸는데 뒤에 오던 분이 말없이 주워서 건네줬을 때 그런 작은 친절 속에서 아,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오늘 이 수필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함께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길 위에 어떤 따뜻한 마음의 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매일 걷는 그 길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